솔직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을 키우거나 지켜나가기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상사의 질책이나 동료와의 경쟁, 평가와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있고요. 물론 나도 모르게 후배나 부하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자신감 있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죠. 상사의 칭찬 한마디는 자신감보다는 자존감 회복에 훨씬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감은 공격력이고 자존감은 수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이 경쟁이자 전쟁이라면 자신감과 자존감은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자존감이 먼저라고 확신하고요.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직장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의 의미와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겐 익숙한 단어죠. 대충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마다 의미와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저는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나 스스로의 평가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확신이죠. 자존감은 나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믿는 마음이고요.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보다는 내 자신의 평가와 존중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자존감을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자존감이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존감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케어하세요? 나에게 지랄을 했던 상사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경쟁자에 대한 뒷담화, 그리고 마음에 맞는 동료와 소주 한잔을 하는 등 나름의 방법으로 자존감을 잘 케어하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어쩌면 자기 암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절대로 자존감을 키울 수가 없고요. 일단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거죠. 솔직히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구의 중심도 나고 내가 없으면 어떤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절대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원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자격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남들이 하는 나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이해는 하되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험담과 뒷담화, 비교와 평가가 난무하는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고 크게 받아들이면 우울증이나 자기 비하에 걸리기 딱 좋으니까요. 실제로 직장인 중에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번아웃이 오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자기 비하 때문에 정신적인 번아웃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해가 가능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말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듣기 불편하거나 거북한 말들은 그냥 흘려들으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그나마 죽어가는 자존심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저는 편식은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으면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뱉어내거나 거부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옛날처럼 굳이 맛없는 음식을 일부러 먹을 필요도 없고 세상에는 내 입맛에 맞고 몸에 좋은 음식이 넘쳐나니까요. 물론 남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들의 동의할 수 없는 지적이나 질책은 최대한 거부하거나 흘려듣고 공감이 되는 좋은 이야기만 가슴에 담으세요.
저는 이렇게만 해도 직장 생활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칫 모든 말들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체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만큼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무조건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 자신에게 최대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한 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나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남들에게는 쌍욕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무조건 친절해야 하고요. 물론 양아치가 될 수도 있지만 남들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 쌍욕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말이 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는 항상 좋은 씨를 뿌려야만 하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로 인해 나르시시스트나 개념 없는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려되는 정도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언어를 통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 부족한 자신감도 동시에 키울 수가 있거든요. 원래 자신감과 자존감은 항상 붙어 다니는 쌍둥이 같은 관계니까요. 또한 상처받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선 세상엔 나보다 나를 더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확신도 필요하죠. 나는 충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해주면 더 좋고요. 동시에 부정적 표현도 최소화해야 하죠.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대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 훨씬 긍정적이고 자존감에 효과적이죠. 아마 자세히 찾아보면 이런 부정적 표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당연히 욕설도 포함해서요. 그러니 앞으로는 자기 비하나 자존감을 깎아먹는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표현은 굳이 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이 나에게 충분히 해주니까요. 솔직히 나까지 나에게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남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열등감으로 가득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자신에게 하듯이 똑같이 대하는 거고요. 원래 열등감은 사람을 괴물로 만드니까요. 저는 직장인이 욕을 하는 것만큼 천박하거나 상스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한 동료가 욕을 할 때는 너무 쪽팔리고요. 게다가 가끔 정도가 심한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는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사람이 회사 후배라면 따로 불러서 쌍욕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욕하는 친구를 굳이 뒤로 불러서 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저보다 성격이 더 불같은 친구가 충분히 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저는 욕하는 사람 중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부정적인 관심도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의 센스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눈치는 적당히만 보세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남들에게 휘둘리거나 자존감이 무너지기 쉬우니까요. 스스로 옳다는 확신이나 당당한 자기주장,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은 모두 박살나고요. 나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가 특히 더 그렇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일부러 오해를 풀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만 충실하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오해나 상황은 저절로 풀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자체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진실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자존감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또한 자존감을 지키거나 키우려면 인간관계도 엄청 중요하죠. 솔직히 상처받은 자존감의 80%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나오니까요. 일단 상사의 관계는 불가원, 불가분 관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원래 상사는 너무 멀면 얼어 죽고 가까이에 있으면 타 죽거든요. 그러니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죠.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 적당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애매모호해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상사의 관계는 무조건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을 지키면서 동시에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상사와 가까워지려면 성과도 필요하고 인정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상사를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상사와 이미 멀어져 있거나 원수가 된 경우가 훨씬 많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하지만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사의 인정도 받으면서 승진도 하고 싶고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퇴직 사유 중 첫 번째가 인간관계고 직장 상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에 집중해야 하죠.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챙기기 바쁘죠. 솔직히 남들에 대한 관심은 아주 잠깐이고요. 그것도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잘 기억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눈치는 적당히 보고 자신에게만 집중하세요. 게다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자신감도 마찬가지죠. 원래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행복도 다행이라고 느끼고 오히려 작은 불행을 지옥처럼 느끼기도 쉽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 항상 불행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대상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피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하죠. 원래 자존감은 너무 연약해서 키우기도 어렵지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불행하게도 회사에는 자존감 킬러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도 그만하세요. 어차피 회사에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직장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게다가 비교는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고 자존감은 거덜나기 바쁘죠. 어쨌든 저는 자존감을 키우는 노력보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박살내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메타인지를 올리고 강점과 장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절대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해 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야만 하죠.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제약하는 스스로의 편견도 이겨내야 하고요. 만약 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되면 남들도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2배는 넘게 되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자신을 먼저 믿어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되고 조직에서 어느 순간 뱉어지게 되니까요. 솔직히 부인하고 싶지만 직장인이라면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메타인지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이죠. 일단 자신의 역량이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고요. 그래야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나의 강약점과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죠. 동시에 최대한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면서 약점과 단점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그래야 성과를 내고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약점과 단점에 너무 집착하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만 커지면서 어느 순간 실망하거나 자기 비하가 시작되죠. 당연히 자신감과 자존감은 폭락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직장생활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비하를 하기보다는 나르시시스트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바보 소리 듣는 것보다 욕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솔직히 누군가를 때리지는 못해도 맞지는 말아야 하니까요. 또한 직장생활은 상사의 질책이나 비난, 경쟁과 승진, 험담과 뒷담화 등 자존감을 갉아먹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직장생활은 역지사지와 소통을 통해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숨만 쉬고 있어도 적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저처럼 대량 생산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적들이 만들어질 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동시에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고 자존감 킬러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상처받기 쉬운데 약점과 단점에만 집착하면 우울해지거나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직장생활이 엉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 가능하면 메타인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약점과 단점은 굳이 찾지 않아도 주변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주잖아요.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다면 스스로 치료를 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신만의 화타이자 자기 치료술사가 되어야만 하죠. 당연히 나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원래 폭락한 자존감은 특별한 약도 없고 뛰어난 의사도 치료하기 힘들죠.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게다가 남들의 위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도 자존감은 오직 자신만이 치료할 수가 있죠. 자신감은 상처를 받더라도 성과나 승진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자존감의 상처는 잘 보이지도 않고 치료나 회복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자존감은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치료도 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존감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상처를 받거나 박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직장생활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 상처가 생기잖아요. 반대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수많은 경쟁과 비교, 평가와 승진, 다양한 역할과 인간관계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죠. 솔직히 아무리 괜찮은 척을 해도 괜찮지가 않고요. 원래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게다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거나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집에 가서 반신욕을 하거나 산책을 합니다. 그래도 치료가 잘 안 되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요. 지금까지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하고, 두 번째 방법은 나 자신에게 최대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하고, 네 번째 방법은 메타인지를 키우고 강점과 약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자존감의 상처는 스스로 치료를 잘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솔직히 이 5가지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자기만의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키우는 다른 방법도 너무나 많고요.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이 지옥 같아서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 상사나 선배의 질책과 비난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직장인, 비교나 평가로 인해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더 이상 자존감의 상처가 생기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